지난주 목요일 새벽 2시였어요. 당직 중에 응급실로 호출이 왔습니다. 종로구에 사시는 62세 김준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따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아버지가 3일 전부터 다리가 좀 저리다고 하셨는데 그냥 과로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오늘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제가 진찰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따님이 복도에서 우시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가 이 일을 23년 동안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뭔지 아세요? 아버님이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일찍 오셨어도 충분히 치료 가능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23년째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저는 응급실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의 뇌경색 환자분들을 만나죠. 지난 20년간 제 손을 거쳐간 환자만 해도 약 8,000명이 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70대 사망 원인 1위가 암이 아닌 뇌경색입니다. 매년 약 10만 명이 발생하고 있고요. 더 안타까운 건 이 중 70%가 몸이 이미 경고 증상을 보내는데도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작년 9월 72세 박영수 씨, 이분은 제 강연을 한번 들으셨던 분이에요.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는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래요. 평소 같았으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텐데 박 씨는 제 강연 내용이 떠올랐답니다. 이거다. 김 교수가 말한 뇌경색 위험신호다. 즉시 거울 앞에 서서 확인해 보니까 오른쪽 입꼬리도 살짝 처져 있더래요. 바로 119 신고하셨고 제가 직접 응급시술했습니다. 병원 도착 후 2시간 만에 혈전 용해술 끝냈고요. 지금은 아무런 후유증 없이 매일 공원 산책하고 계십니다. 만약 박영수 씨가 다리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하루만 참으셨다면 지금쯤 반신마비였을 겁니다. 단 몇 시간 차이가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정리한 뇌경색 위험신호 7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다리에서 시작되는 초기 신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각 증상별로 어떻게 자가 체크하는지, 증상 나타났을 때 즉시 해야 할 행동, 119에 전화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으로 뇌경색을 70% 예방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이 정보는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부모님과 배우자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정보는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뇌경색 위험신호 7가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신호,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뇌경색 환자의 80%가 다리 증상으로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뇌에서 다리를 관장하는 부분이 뇌의 중간 부위에 있는데 여기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가장 흔하기 때문입니다. 68세 이순자 씨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다리가 저렸나? 하고 주물렀는데 감각은 있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행히 남편분이 이상한데 병원 가자고 해서 바로 오셨습니다. 오른쪽 뇌 중대 뇌동맥에 혈전이 있었고 골든타임 안에 시술해서 완치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려 보세요. 한쪽 다리만 올리기 힘들거나 올렸는데 금방 떨어진다. 바로 119입니다. 또 걷다가 한쪽 다리가 휙 꺾이면서 넘어질 뻔했다.
이것도 위험 신호예요. 두 번째 신호, 팔에도 힘이 빠집니다. 다리 다음으로 흔한 게 팔 증상이에요. 보통 다리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75세 김철수 씨, 이분이 아침 식사하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오른손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요. 손목 삐끗했나? 하고 넘기려다가 컵을 들어 올리려는데 그것도 안 되더래요. 아내분이 당신 얼굴도 이상해라고 해서 바로 119 불렀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세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눈을 감으세요. 10초 동안 버티는 겁니다. 만약 한쪽 팔이 저절로 내려간다? 바로 119입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혹은 손으로 주먹 쥐었다 펴보세요. 한쪽만 힘이 약하거나 느리면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안면 마비가 옵니다. 거울 보세요. 웃어 보시고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나요? 한쪽만 처지거나 한쪽 눈이 잘 안 감긴다? 이게 바로 안면 마비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영수 씨가 다리 힘 빠진 후에 거울 보고 발견한 게 바로 이 증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안면 마비는 벨마비라고 해서 말초 신경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뇌경색 안면 마비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썹을 올려보세요.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양쪽 다 주름이 생기면 말초 문제, 한쪽만 주름이 안 생기면 뇌경색 가능성이 높습니다. 72세 정명희 씨, 이분이 양치하다가 거울 보니까 왼쪽 입꼬리만 아래로 축 처져 있더래요. 눈썹 올려봤더니 왼쪽 이마에만 주름이 안 생기고요. 바로 119 불렀고 1시간 만에 병원 도착해서 완치하셨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신호, 말이 어눌해집니다. 갑자기 발음이 꼬이거나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안 나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 못하는 거죠. 70세 한영숙 씨, 이분이 손자한테 전화했는데 할머니 말이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해서 딸이 바로 119 불렀어요. 병원 와보니까 좌측 뇌에 작은 경색이 있었습니다. 2시간 만에 시술했고 지금은 말도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이거 한번 따라 해보세요. 발음이 꼬이거나 단어가 생각 안 나면 위험 신호입니다. 또는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이런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한다.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한쪽 시야가 안 보입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양쪽 눈으로 봐도 한쪽 시야가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69세 박동진 씨, 이분이 TV 보다가 갑자기 화면 오른쪽 절반이 안 보이더래요. TV가 고장났나? 하고 채널 돌렸는데 모든 채널이 다 반쪽만 보이는 거예요. 그제야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 오셨는데 후두 옆에 경색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한쪽 눈을 가리고 봐도 시야 결손이 똑같다면 이건 눈 문제가 아니라 뇌 문제예요. 특히 갑자기 한쪽 눈앞에 커튼이 내려오듯 안 보인다? 이건 일과성 뇌허열 발작일 수 있어요. 몇 분 후에 다시 보인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곧 큰 뇌경색 올 수 있는 경고 신호거든요. 바로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 심한 어지럼증이 옵니다. 그냥 빙빙 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다가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는 거죠. 특히 뇌간이나 손해에 경색이 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66세 최영호 씨,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방 전체가 빙글빙글 돌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대요. 구토까지 하고요. 아내분이 체한 건가? 하고 소화제 먹이려다가 이분이 걷지를 못하는 걸 보고 바로 119 불렀습니다. 손에 경색이었어요. 어지럼증은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일 수도 있는데 뇌경색 어지럼증은 다른 증상이 동반돼요. 다리 힘 빠짐, 말이 어눌해짐,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폭시 증상, 이런 게 같이 있으면 무조건 뇌경색 의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 극심한 두통이 옵니다.
내 평생 이런 두통은 처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특히 뇌출혈 동반된 경색일 때 이런 증상 많습니다. 71세 송민호 씨, 낮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고 소리 지르셨대요. 아내분이 바로 119 불렀고 출혈성 뇌경색으로 응급수술했습니다. 평소 편두통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평소 두통과 다르게 훨씬 심하고 갑자기 온다면 뇌경색일 수 있습니다. 특히 두통과 함께 구토, 목 뻣뻣함, 의식 저하가 같이 온다. 이건 정말 응급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신호 중에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 마세요. 저는 20년간 그런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다리 증상, 80%가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나이 들어서 다리에 힘이 없는 거겠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갑자기 힘이 빠진다면 바로 체크해 보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상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여러분의 생명과 후유증을 결정합니다. 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119에 바로 전화하세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뇌경색 의심됩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이 한마디가 구급대원들의 대응 속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다리에 힘이 없어요 라고만 했다가 일반 병원으로 이송됐고 거기서 다시 저희 병원으로 전원 오는 바람에 골든타임 놓칠 뻔했어요. 119에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요. 뇌경색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체적으로 증상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둘째, 환자를 눕히되 머리를 약간 높여주세요. 15도 정도만요. 베개 하나 정도 높이입니다. 너무 높이면 뇌혈류가 떨어지고 너무 낮으면 구토물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특히 다리 힘 빠진 환자는 넘어질 위험이 크니까 안전한 곳에 눕히는 게 먼저입니다. 셋째, 절대 먹거나 마시게 하지 마세요. 연화 기능이 떨어져서 살에 들릴 수 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안 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물 마시다가 살에 들려서 폐렴까지 온 환자분들 많이 봤어요. 목 마르다고 해도 참으셔야 합니다. 넷째, 혈압약이나 아스피린 함부로 먹이지 마세요. 출혈성 뇌경색이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 판단 전까지는 아무 약도 먹이지 마세요. 평소 먹던 약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다섯째, 최근 복용 중인 약 리스트와 과거 병력 메모에 가세요. 응급실에서 치료 결정하는데 결정적 정보가 됩니다. 특히 항응고제 복용 중이신 분들은 꼭 알려주셔야 해요. 평소 뇌경색 예방하는 생활습관.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뇌경색은 예방이 90%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실천하시면 뇌경색 발생률 70% 줄일 수 있어요. 23년간 8,00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약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식탁과 습관입니다. 뇌경색 예방 음식 3가지 알려드릴게요. 1.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연어 제가 일주일에 3번은 꼭 드시라고 권하는 음식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녹이고 피를 맑게 해주는 천연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년간 84,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일주일에 생선을 3회 이상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무려 47% 낮았어요. 제 환자분 중에 73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혈관 상태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비결을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고등어 한 토막씩 20년째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혈관 나이를 측정해 봤는데 50대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구체적인 섭취 방법. 구이로 드시되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통조림도 괜찮습니다만 반드시 저염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회도 좋지만 소금이나 간장은 찍지 마세요. 와사비만 살짝. 주 34회 한 번에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튀김은 절대 안 됩니다. 고온에서 튀기면 좋은 오메가3가 다 파괴되고 오히려 나쁜 기름만 늘어납니다. 2. 양파. 천연 혈전 용해제라고 부를 정도로 강력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이게 혈전을 막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놀라운 물질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의 식단 일지를 6개월간 분석해 봤는데요. 양파를 매일 드신 분들은 혈액 검사 결과가 확연히 좋더라고요. 특히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아스피린의 80% 수준이에요. 게다가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혈압이 높아서 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 양파즙을 매일 한 컵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혈압이 정상화돼서 약을 1가지 줄일 수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섭취 방법. 생으로 드시면 효과가 최고입니다. 매우면 찬물에 10분 담갔다가 드세요.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만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 파괴됩니다. 충분합니다. 샐러드에 넣어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요. 양파를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양파즙도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제품도 괜찮지만 집에서 믹서로 갈아서 사과 반 개 정도 넣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3. 토마토. 제가 혈관 청소부라고 부르는 음식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이게 핵심입니다.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전을 만드는데 라이코펜이 이걸 예방하는 겁니다. 핀란드에서 1031명을 12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뇌경색 발생률이 55%나 낮았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매일 토마토 2개씩 1년간 드신 분이 계세요. 정기검진 때 경동맥 초음파를 찍어봤는데 혈관 내벽에 플라크가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환자분도 깜짝 놀라셨죠. 구체적인 섭취 방법. 익혀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나 증가합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욱 올라갑니다. 하루 중간 크기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5에서 20개 정도. 아침에 토마토 2개 올리브유에 볶아서 달걀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뇌경색 예방 식단입니다. 제가 직접 먹는 메뉴예요. 생활습관 3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1. 아침에 일어날 때 3분 기다리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혈압이 낮아져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때 벌떡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변하면서 혈관 벽에 붙어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제가 23년간 치료한 뇌경색 환자를 시간대별로 분석해 봤습니다. 35%가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발생했어요. 그중 대부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다가 또는 일어나자마자 갑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70세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어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셨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치료받으셨는데 그 후로는 제가 알려드린 3분 법칙을 꼭 지키신답니다. 제가 권하는 구체적인 방법. 1단계 눈 뜨면 침대에 1분 그대로 누워 계세요. 심호흡 3번 하시고 2단계 천천히 일어나 앉아서 1분 기다리세요. 다리를 가볍게 움직여보고 3단계 침대 끝에 앉아서 마지막 1분을 기다린 후 일어나세요. 처음엔 귀찮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하시면 습관이 돼요. 한 환자분이 선생님, 이제 자동으로 몸이 3분을 기다려요. 덕분에 아침 어지럼증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 하루 30분 걷기 주 5회.
걷기는 최고의 뇌경색 예방약입니다. 저는 이걸 공짜 명약이라고 부릅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며 혈압을 낮춰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이 모든 게 단 30분 걷기로 가능합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전혀 걷지 않는 사람보다 뇌경색 위험이 27%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걷는 사람의 뇌 혈류량이 20% 더 많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제 환자분 중에 68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뇌경색으로 입원하셨다가 다행히 잘 회복되셨어요. 퇴원 후 매일 아침 공원을 30분씩 걸으셨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 때 혈관 탄력도를 측정했는데 혈관 나이가 10년이나 젊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권하는 구체적인 방법 시간은 아침 식후 30분이 최적입니다.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자세는 팔을 크게 앞뒤로 흔들면서 걸으세요. 속도는 땀이 살짝 날 정도, 옆 사람과 대화 가능한 정도. 장소는 평지가 좋고 경사 있는 곳은 피하세요. 비 오는 날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쇼핑몰 걷기도 충분합니다. 만복이나 스마트워치 있으시면 하루 7,000보를 목표로 하세요. 연구 결과 7,000보 이상 걸으면 사망률이 크게 감소합니다. 3. 물 하루 8잔 마시기. 혈액이 걸쭉해지는 순간 뇌경색이 시작됩니다. 우리 혈액의 80%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걸쭉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마치 된장찌개가 식으면 걸쭉해지는 것처럼요. 특히 새벽 시간이 위험합니다. 자는 동안 6에서 8시간 물을 안 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새벽에 가장 탈수 상태가 됩니다. 뇌경색이 새벽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의 혈액 점도를 검사해 보면 물을 충분히 안 드신 분들이 확실히 높더라고요. 반대로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혈액이 맑고 깨끗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계속 올릴게요.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부모님 계신 분들, 오늘 당장 이 영상 보여드리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과 경험 나눠주세요. 여러분,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다리 증상 체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영상 공유했습니다. 매일 혈압 재고 기록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댓글로 남기시면 실천율이 3배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응원의 댓글 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에서 뇌경색 위험신호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식으로 지킬 수는 있어요. 뇌경색 위험신호 7가지, 특히 다리 증상이 80%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설마 내가 하는 순간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